안녕하세요. 이번 주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치의 의미, 성격,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법의 이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14쪽 위를 보세요. 법은 정의를 꿈꾸지만 현실은 언제나 정의롭지 않다. 자, 여기서 표현에서 의미하는 정의는 무엇일까? 자, 정의는 작년에 여러분 통합사회에서 공부했고 또 14, 15쪽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데, 우선 정의는 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바로 근본적인 이념, 목표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을 보면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세요. 정의롭지 못하고 부조리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더 나아가 인류는 정의를 꿈꾸고 있다.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작년에 통합사회에서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2학기 때 아마 대면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여기 15쪽 내용과 관련이 있으니까 간단히 복습을 해요. 우선 정의의 의미를 보면 동양, 서양, 서양은 고전적 오늘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동양은 의로움, 옳을 의, 그 다음에 옳음,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고전적 의미에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 누구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주로 개인 정의보다는 사회 정의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인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개인적 측면, 그 다음에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사회적 측면, 자, 이렇게 개인과 사회의 조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습,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자, 이렇게 구분을 했죠.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세 가지. 일반적 정의는 법을 준수하는 것. 특수적 정의는 교정적, 분배적, 교환적.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정의관이 두 개가 있죠. 정의관, 관 어떻게 보느냐? 자유주의적으로 보느냐? 공동체주의적으로 보느냐? 그러면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 자, 그래서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하버드 출신 바로 롤스, 유명하죠. 개인주의 정의관의 대표적인 사람이 롤스죠.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 다음에 노직은 자유지상주의, 지상주의, 자유가 최고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 정의관에서는 핵심이 인간의 삶이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동체는 대표적으로 가족 공동체, 또 국가 공동체. 예. 그래서 여러분, 연고적 자아라는 말 기억나죠? 연고적 자아.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연고에 뿌리를 두고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맥킨타이어, 왈처 두 사람이 대표적이죠. 자, 14쪽 본문을 보세요. 정의.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사회적 합의인 관습법 등은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강제력을 지닌다. 이 법률이나 관습법은 강제력을 지닌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법률이죠.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법하고 법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 법이란 말은 포괄적이에요. 포괄적. 그래서 사회의 규범이란 말이 있어요. 사회의 규범. 사회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기준. 이게 사회 규범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 법은 다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죠. 바로 헌법은 국민이 제정이나 개정을 하고 법률은 입법부 즉 국회에서 제정, 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관습이 법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수도 서울이란 말 없어요. 그러나 조선시대 이래로 수백 년 내려온 관습이 법으로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법률이나 관습법은 강제력을 지니는데 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강제성을 지니느냐? 안정된 질서를 이루는 가운데 정의의 실현. 결국은 법의 근본적인 이념이나 목적이 정의라 그랬죠. 자, 그리고 정의는 객관적 의미가 아니라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게 받아졌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5쪽에 보면 바로 이 고대하고 오늘날 이렇게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 15쪽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법의 이념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는 justice.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고든 것. 이렇게 정의를 정의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쪽. 자, 플라톤을 보세요. 플라톤은 그 정의의 덕목으로 세 가지를 꼽았어요. 지혜, 용기, 절제. 그래서 각각 지혜로운 통치자, 철인이라 그래요. 철인. 그래서 철인 정치라 그래요. 철인 정치.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 정치, 엘리트 정치.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수호자, 군인 집단, 그리고 절제하는 생산자. 자, 이렇게 셋으로 구성된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우선 전제가 있죠.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 각자에게 그의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정의다. 자, 이걸 전제로 일반적 정의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법을 준수하는 것. 즉 사회 규범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법이었죠. 이걸 잘 지키는 것. 정의다.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 분배적 정의라 그래요. 개인의 능력이나 공동체의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것은 다르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 균등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그의 몫이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 해서 역시 같은 것은 같게. 그래서 사례를 보면 교육기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이죠.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다음에 보통선거. 지금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선거권을 주어지죠. 그러면 역시 뭐야? 각자에게 그의 몫이 돌아간다. 그의 몫을 준다. 이게 정의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바로 정의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날 정의관은 두 가지라 그랬죠.
자유주의 정의관, 공동체주의 정의관. 1학년 통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선 자유주의 정의관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둬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권리라 그랬는데 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해요. 개인주의. 우리가 보통 쟤는 개인주의적이야, 개인적이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 영어로 에고이즘이라 그래요. 에고이즘. 그럼 개인주의는 뭐냐? 내가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이에요. 자, 이 자유주의는 이러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야 돼요. 차별.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 이게 차별이죠. 자, 이거는 자유주의 정의관의, 즉 차별은 자유주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자, 보통은 이성을 좋아하는데 동성을 좋아해요. 동성애자죠. 성소수자, 노약자 등등. 우리 사회의 차별 대상자가 되죠. 이런 차별을 없앤다. 이들에게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하면 자유주의적 정의관이에요. 자, 반면에 공동체주의 정의관은 공동체를 강조해요.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그렇죠? 자, 내가 가족 없이, 국가 없이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느냐?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공동선, 이 공동선은 여기 공동이익, 요거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익, 여러 사람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선, 공동이익 이런 거. 그 다음에 국민의 의무,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의 2대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조세 의무 이런 거 등등. 그 다음에 공동체는 뿌리를 강조하니까 이런 전통과 문화 이런 걸 우선시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공동체주의 정의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상대적 차이, 즉 자유냐 공동체냐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 아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있지만 국가 전체로 또 정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도 공동체도 균형, 조화가 중요해. 균형 조화. 그래야 국가도 또 나아가 정의도 실현될 수 있어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자, 우리 권리와 의무 있잖아요. 조화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익과 사익, 조화도 중요하죠. 자, 그렇듯이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쪽에 치우쳐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균형의 모습, 조화의 모습,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의 이념 두 번째가 법적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자, 우리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안정성, 즉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삶을 유지한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게 살게 해주는 근거가 뭐냐? 자, 구체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 이 근거가 뭐냐?
바로 이 법이라는 거죠. 여기 우리 생활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법률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면 법률들,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런 법률들에 의해서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고 질서 있게 살아간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심야에 12시 넘어서 새벽 1시, 2시, 3시 거기서 서울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바로 법의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떤 불안하고 어떤 무서운 상황이 생기면 112 경찰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19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다 뭐냐면 그물같이 짜여진 바로 이런 법의 기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적 안정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합목적성이에요. 합목적성. 즉 일정한 목적에 맞는다. 목적에 맞는다. 일치한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법이 시대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부합 맞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시대나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도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대 사회하고 법하고 차이가 나버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요즘 우리 현대 대한민국에 사는데 법이 조선시대 법 그런 게 존재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한 목적성에 크게 어긋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1970년대 유신시대가 있어요. 유신시대. 자, 우리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구체적으로 1972년부터 79년까지 이때를 유신시대. 이때 대통령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권. 권위주의라 그러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정권. 자, 이걸 유신시대라 그래요. 자, 이때는 법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시녀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죠. 그렇죠? 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정의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아주 우울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때 법이 이 유신 시대의 가치와 이념에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한 목적성이에요. 그러나 자, 우리나라가 1987년 올림픽 1년 전에 그때 바로 6월 민주항쟁으로 해서 민주화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민주화 시대 법의 한 목적성은 뭘까요? 즉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시대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부합해야 된다. 이게 한 목적성이에요. 자, 그러면 법의 이념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자, 14쪽.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정의란 무엇일까? 6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우리가 15쪽, 정의를 여기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우선, 능력에 맞게 대우한다. 자, 뭘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능력에 맞게. 자, 배분적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한다. 평등하게 보장한다. 평균적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국가, 가족, 국가, 공동체죠.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공동체. 자, 그 다음에 나, 마, 바. 이거는 자유주의적 정의관.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조 정의의 여신을 보세요.
아스라이아. 자, 여기 정의 여신 모습이 나오는데, 자, 여기 눈을 가리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칼이 있죠. 그 다음에 저울이 있죠. 자, 이게 정의의 의미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눈을 가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주관을 없앤다는 거죠. 주관을 없앤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칼은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집행이에요, 집행. 예를 들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 저울은 뭐 잘 이해되겠죠? 바로 뭐죠? 저울은 공정.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정의의 의미와 관련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법의 이념, 구체적으로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이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